위조의 시간.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어제 6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정경심 교수까지 나란히 부부가 법정에 섰는데요. 먼저 재판에 들어가기 전 조국 전 장관의 모습 보겠습니다. 공판이 재개되었습니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서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진짜 좀 숙여주세요. 네, 어제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를 지적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에 어제 새로운 재판부에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위조의 시간에 자녀들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이 부의 대물림, 위조의 시간 같은 표현을 자꾸 쓴다. 적어도 법정에선 법률 용어로 차분히 재판을 하자 이렇게 반격했는데요. 하정대 선임기자 나오셨는데 어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을 빗대서 조국의 시간이 아니라 위조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변호인은 이런 너무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들지 말아라 하면서 오히려 반격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뭐 수사할 때나 아니면 법정에서 재판할 때 법률 용어로 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또 그리고 이제 수사는 밀실 수사 그리고 재판은 공개 재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 이제 원칙이거든요. 근데 사실 조국 전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이거는 사실 국민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수사 때부터 많은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조국의 일가 또는 변호인들은 줄기차게 이게 조국 일가를 완전히 전체로 완전히 그 박살내기 위한 이런 수사다라고 계속적으로 항변을 해왔고 또 이쪽 검찰은 검찰대로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올 때마다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게 있었던 건데 사실 이런 게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건보다도 장위 공방이 많았던 거다. 특히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이 자기가 책을 썼잖아요. 책을 써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 제 2장에 한 63쪽에 걸쳐가지고 자기 자신의 혐의가 다 그 사실은 검찰이 만들어냈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장유 공방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그 책의 내용이 조국의 시간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검찰도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이게 위조의 시간이다. 즉, 여기에 입시비리의 7개 스펙을 이제 위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위조의 시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빗대서 얘기한 건데, 가능하면 뭐, 만약에 변호인도 그날,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의 수사를 조국 낙마 작전이었다. 이렇게 이런 것 자체도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금 이렇게 법정 밖에서의 용어 그리고 법정 밖에서의 공방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변호인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법정 용어로서 법적인 그런 공방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재판장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건 사실입니다. 네. 앞서 장외 공방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로 법정 밖에서도 조국의 시간이냐 위조의 시간이냐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들고 지지하는 의견을 냈고요. 반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부끄러운 조국이다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이렇게 법원 앞에 찾아온 모습입니다. 평론가님, 이렇게 영상만 봐도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재개되면서 또다시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큰일이죠. 8개월이면 대선입니다. 지금 저 법원 앞에서 벌어진 저 양분된 두 모습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 가을부터 우리가 광화문 대 서초동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서로 각각 수백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할 정도로 국론이 분열돼서 친조국 반조국 논란이 계속되어 온 건데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신임 송영길 대표가 뭘 했냐 하면 사과를 해야 했어요. 물론 이제 윤석열 가족도 동등하게 하라 이런 이제 엄포도 놨고 또 그리고 이제 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이 가족사에게는 너무 이게 엄혹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이어졌지만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기득권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는 통렬하게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과를 해야 했다고요. 책 한 권 때문에 예. 이 집권당이. 그런데 문제는 재판이 이어지면서 저 문제가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가족에게 가혹했느냐? 아니면 정말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이 팩트냐? 이 문제가 법원 앞에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회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공판에는요, 자녀들도 출석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부부가 처음 공판에 나왔는데 가족이 공판에 나올 판이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엔 여기에 대한 또 지지자들의 동정 여론과 함께 검찰에 대한 분노감, 또 그 반대쪽에 아까 부끄러운 조국이 뻔뻔스럽다. 이런 이제 이 어떤 그 민심, 대충돌할 거예요. 대선 국면에서 이 문제를 관리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상당히 심각한 변수를 맞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저게 말이에요. 사실은 예.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장외에서 하는 거는 만약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약에 범죄를 안 저지른 것 같으면 탄원서 같은 거를 재판부에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하는 거는 재판부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전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 지금은 저 장외에서 저렇게 세과시를 하는 식의 저런 서로 양쪽의 갈등 그리고 같이 계속적으로 목소리 키우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둬야 될 때예요. 예. 네. 저는 장외전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하셨는데 어제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툰 내용들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미국 조지 워싱턴대를 다니고 있는 아들의 시험을 대신 쳐줬다 이런 사실을 공소장에 포함했었죠. 이른바 대리시험 논란인데 변호인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리시험 논란에 대한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의 반박입니다. 아들이 학폭 피해를 당했었고 그 학폭 피해를 막아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정경심 교수가 케어를 한 거다. 아들이 학폭 후유증으로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스터디원들을 대신해서 정 교수가 잠깐 도와준 것이다. 이게 어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변호인의 반박이었습니다. 류재 변호사님. 예. 검찰의 대리시험 논란 굉장히 지금 이제 어제 재판이 뜨거웠는데 변호인 측의 반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부분 관련된 공소사실이 이겁니다. 대리시험을 봐주면서 조지 워싱턴대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거든요. 예. 그 혐의인데 변호인의 주장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데 곰곰이 뜯어보니까 이런 취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학폭 피해로 후유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스터디원들을 많이 사귈 수가 없었고 스터디원들과 원래 같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같이 서로 합의하면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 것이다.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근데 그거는 유효한 주장이 아닌 것이 오픈북 시험이라고 해서 스터디원들이 다 같은 학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 시험 보는 주체는 본인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노트라든가 아니면 뭐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시험을 보라는 게 오픈북 시험의 취지지 스터디원들과 상의해서 같은 학점을 받으라고 오픈북 시험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효한 주장이 아니라고 보이고 다만 양형에 참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저런 변호인의 주장이 오픈북 대리시험을 봐줬다는 오픈북 그 시험에서 대리시험을 봐줬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셈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실제로 과거 유시민 이사장은 대리시험 논란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이 오픈북 시험이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이거를 기소하는 그것도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이 깜찍한 앞에서는 할 말이 제가 별로 없어요. 네, 반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대리시험 논란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공적인 인물이 해야 되는 그런 윤리 규범은 완전히 버려버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그 페이커 미그잼, 그러니까 이게 오픈북으로 시험 보는 거를 부부가 같이 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로서 그 정도의 일을 했으면 자기 자식의 컨닝을 해줬으면 교수 사회에서는 평생 고개를 못 들고 다닐 만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네, 하 기자님. 같은 사안을 두고 두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좀 엇갈린다고 아마 국민들은 금방 보고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저 얘기 한 다음에 저게 방송에 나올 때마다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픈북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고사장 내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는 상의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가져온 자료 가지고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시험 보는데 일로 사진 찍어 가져가지고 한국에서 그걸 풀어가지고 줬다. 이건 대리 시험이죠. 이거 오픈북 시험이 아니죠. 저는 아마 저 공방을 벌일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아직 법적 다툼이 있다. 이런 점도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두 자녀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딸 아들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딸 아들 관련해서 이 입시 비리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반면에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 증인 채택에 실효가 없다. 이렇게 어제 반박을 했었는데 류지아 변호사님 저 문제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글쎄요. 조국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달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상 부르더라도 큰 실효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그래도 보십니까?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 근데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친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증언 거부권을 아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증언을 거부하면 이게 무조건 그런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기도 하지만 반대로 유죄의 다른 증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증거들이 잘못됐다는 증언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든 불리한 진술이든 다 못하는 셈이기 때문에 어느 쪽한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형사재판이라는 건 가뜩이나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증거는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근데 그런 증거가 어쨌든 중요한 진술 증거가 하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밝힌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다만 그럼 이렇게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재판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실체적 규명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사실 그 자녀들은 나와도 어떤 증언을 할지 대충 예상은 가능하고요. 지금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는 이런 그 증거 외에도 이미 물증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진술 증거 그리고 이미 또 다른 분들도 법정에 증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와 동반 출석을 앞두고 SNS에 이 노래를 올렸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that leads to your door will never disappear. 네. 신부관님, 저희가 비틀즈의 길고도 험한 길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자막도 앞서 보신 그 내용이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노래 가사가 그대로 조국 전 장관 나의 마음이다. SNS에 이걸 아마 지지자들과 공유하고 싶었겠죠? 예. 그러니까 비틀즈의 참 오랜 노래고요. 팬들은 좋아하지만 비틀즈 노래 중에 아주 히트한 곡은 아니에요.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니에요. 근데 제목 자체가 멀고도 험한 길. 그녀에게 가야 되는데 나는 꼭 갈 건데 그 길이 험하다. 만만치가 않다. 그래도 이 고통스러운 길을 나는 가서 당신과 만날 거야. 이런 이제 사랑을 담은 노래예요. 그 만나야 할 그녀가 가족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고 결백일 수도 있고 또 배우자 정경심 교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족이 지금 뭐 다 뿔뿔이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지자들이 이 곡을 들을 때는 정말 억장 무너지는 아마 감정적인 공감을 했을 거고요. 반대자들이 보면 또 왜 이런 걸 올리나? 감성팔이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할 상황이고요. 예. 정말 저는 조국 전 장관 상황을 보면요. 예. 한국 사회 호불호가 쫙 갈려서 네. 저는 이제 이 음악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것을 굳이 올려야 했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조국 전 장관이 하나는 투사적인 면모가 있지만 또 하나는 참 낭만주의자구나 이런 예.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예, 이 노래 길고 험한 길, 대한민국의 통합의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